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뉴스입니다.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 서울, 경기 등의 피해가 이루 말할 수 없었던 그제 저녁에 국민들은 사투를 벌이고 있을 때 윤석열은 내가 퇴근하면서 보니까 아래쪽에 있는 아파트들이 벌써 침수가 되었더라고. 제가 있는 아파트가 약간 언덕에 있잖아요. 그런데도 이 정도니? 라며 침수 현장에 방문해서 아무렇지도 않은 듯 이러한 말을 냈습니다. 정말 경악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러한 상황이면 일반 시민들도 하다못해 주변에 피해는 없는지, 행여 가까운 가족이나 친척들에게 별일은 없는지 안부를 묻는 게 상식입니다. 그런데 대통령이라는 자가 그러한 상황이라면 상황의 심각성을 깨닫고 곧바로 상황실로 직접 달려가든지 아니면 곧바로 비상회의를 소집해야 하는 게 정상일 텐데, 아무렇지 않게 퇴근해서 밤 11시 30분부터 새벽 3시까지 대통령실과 통화하면서 업무 지시를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거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사는 건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분노를 금할 길이 없습니다. 그런 상황이면 공무원들에게 비상령을 내리고 비상근무 체제로 돌입을 해야 하는데, 대체 퇴근하고 5시간 동안 뭘 하고 있다가 밤 11시 넘어서부터 상황을 보고받고 그때서부터 업무 지시를 내렸단 말입니까? 그러면서 어제 신림동 침수 현장을 찾아서 한다는 말이 왜 미리 대피가 안 됐느냐입니다. 정말 기가 막힐 일입니다. 갑자기 박근혜가 생각이 납니다. 세월호 7시간 동안 어디서 뭘 하다가 나타나서 한다는 말이, 아니 구명조끼 입었다는데 학생들 발견하기가 그렇게 힘듭니까? 라고 떠들었었지요. 똑같은 소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대통령이 아니라 대충령이라고 불러야 할 판입니다. 윤석열 머릿속에는 오로지 야야 비도 오는데 파전에 막걸리나 한잔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밖에 없었던 것은 아니었는지 의구심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5시간 동안 어디서 무엇을 했는지, 정말 자택에 있었는지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것은 대통령실과 여당의 태도입니다. 민주당에서는 이런 윤석열의 행태를 지적하면서 멀쩡한 청와대를 나와서 이런 비상 상황을 통제하지 못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라면서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자 대통령실은 전화 지시와 대면 지시의 차이는 없다고 본다. 대통령이 있는 곳이 곧 상황실이다라고 입을 털었습니다. 야, 정말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대통령이 있는 곳이 곧 상황실이랍니다. 거기에 국임당에서는 100년 만에 호우 피해인데도 민주당이 정치 공세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라고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나왔습니다. 그러자 민주당에서는 또다시 집과 상황실이 다르지 않으면 용산의 출구는 뭐하러 하냐, 컨트롤 타워가 아니라 폰트롤 타워냐라고 다시 비판을 했습니다. 윤석열은 매번 재난 때마다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에 없었습니다. 북한의 도발 때도, 산불 재난 때도, 그리고 얼마 전 이천 화재 때도, 그리고 이번 물난리 때도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반면에 현재 전당대회를 치르고 있는 이재명 의원이 경기도지사일 때 대처는 어땠을까요? 자, 2020년 8월 4일자 기사입니다. 이재명 경기지사 집중호우에 여름휴가 중단, 도정의 조기 복귀, 안성 피해 현장을 방문해서 수해 대응 현황을 점검했다라고 되었습니다. 7월 30일부터 5일간 휴가를 갈 예정이었지만 경기 지역 비 피해가 심각하다고 판단해서 남은 휴가를 반납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역시도 코일그로 의료진이 고생하고 전 국민이 고통을 받을 때 휴가를 반납했었지요. 윤석열과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들의 머리와 마음이 어디에 가 있는지는 하나를 보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최동석 인사연구 소장님이 한마디로 정리를 합니다. 윤석열은 국가를 운영할 능력이 없고 오세훈은 서울을 운영할 능력이 없다라고 말입니다. 더 이상 긴 말이 필요 없지요. 정청래 의원이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대통령의 자세라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운명이다라는 책에 나오는 글귀를 다시 한번 상기시켰습니다. 비가 오지 않아도, 비가 너무 많이 내려도 다 내 책임인 것 같다. 9시 뉴스를 보고 있으면 어느 것 하나 대통령 책임 아닌 것이 없다. 대통령은 그런 자리였다라는 글이었습니다. 노무현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윤석열은 비가 와도 남 탓,
비가 안 와도 남 탓, 어느 것 하나 책임지려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오로지 전 정부 탓 아니면 다 남 탓입니다. 윤석열이 생각하는 대통령의 자리는 국민이 나를 섬기고 나는 그 위에 군림하면서 왕 같은 의전을 받는 것, 그게 대통령의 자리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설명이 안 됩니다. 어제 조원 ICNI가 지난 6일과 7일 이틀간 경기도와 인천 지역의 시민들을 대상으로 윤석열의 국정수행 결과를 물은 결과 잘한다는 평가 23.6%였고 잘 못한다는 응답 무려 74.9%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 중에서도 매우 잘못한다는 응답이 68.9%로 나타났습니다. 물론 경기도와 인천 지역을 대상으로 한 조사지만 부정평가가 75% 정도나 된다는 것은 이것은 박근혜 탄핵 시기 때 나왔던 지지율과 비슷한 수치입니다. 그렇다면 머지않았다는 신호라고 봐도 크게 무리수는 없어 보이는데 이번 재난 대응을 보면서 추가로 더 떨어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다음 주쯤이면 10%대로 하락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기분이 좋아지기도 합니다. 어차피 베린 거 더 막장으로 나가서 국민들에게 다시는 회복할 수 없는 지지율이라도 선물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한편 이재명 의원에게 조폭 연루설을 제기하면서 지난해부터 허위 사실을 유포했었던 장영하 변호사가 경찰에게 체포가 됐다는 아주 반가운 소식이 있었습니다. 다들 아시는 것처럼 장영하는 이재명 의원을 낙선시킬 목적으로 해서 조폭 연루설 외에도 성남FC 후원금 또는 친형, 정신병원 강제 입원 등 사사건건 이재명 의원을 겨냥해서 각종의 의혹을 제기했던 그런 인물입니다. 이에 민주당으로부터 고발을 당했고 경찰은 지난 3월에 박철민이 수감되어 있는 수원 구치소 등을 압수수색했고 지난 12일에 장영하 변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해서 증거를 확보한 뒤에 체포를 했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느 정도 유의미한 증거를 확보했을 걸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경찰은 1차 조사가 마무리가 되는 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한다고 하는데 제발 강한 엄벌에 처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행여 그 뒷배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샅샅이 조사를 해야 할 것입니다. 혼자서 저 모든 것을 감당하고 무리수를 두지는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자, 또 다른 한편 어제 곽상도가 보석 허가를 받고 풀려났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는 곽상도의 보석 조건으로 기대할 수 있는 출석담보, 증거인멸 방지 등 재반 사정을 종합하면 보석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면서 보석의 조건으로 곽상도 의원이 보증금 3억 원을 납부하되 그 중에 2억 5천만 원은 보석보증보험증권으로 대신할 수 있도록 했으며 곽상도의 주거지를 제한하고 변경의 필요성이 있을 때는 법원에 미리 허가를 받아야 한다라는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새삼 참 불공평합니다. 누구는 50억을 받아도 보석이 되고 정경심 교수는 생명이 위태로울 정도로 아파도 형 집행정지 신청을 해도 이런저런 핑계로 지연이 되고 있는데 말입니다. 어쩌면은 조만간 김만배도 풀려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길게 시간을 끌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더욱더 간절해집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